말씀드린 대로 회선지 정비 사업 이렇게 우리가 벌써 5년 동안 진행해 왔고, 또 갑자기 회선지 복구 사업이라니까 뭐 좀 생소한 단어이기도 하죠. 그러나 어떻든 회선지 정비 사업과 복구 사업의 차이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아주 전문적인 용어를 막 구사해서 설명을 드리면 오히려 더 몰라요. 무슨 얘기, 초점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장 쉬운 거, 회선지 복구 사업은 누가 하느냐는 얘기예요. 누가 요 그 키워드. 회선지 정비 사업은 누가 하죠? 우리 정비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하죠. 아시겠습니까? 회선지 정비 사업은 9개의 조건을 갖춘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토지. 회선지 복구 사업은 누가 하는 거죠? 시장. 남양주 시장이 하는 거예요. 하남 시장이 하는 겁니다. 부산의 강서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겁니다. 시행자가 이 주체가 달라요. 남양주 시장이 뭘 한다고요? 회선지 복구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계획. 그러면 이 회선지 복구 사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회선지 정비 사업은 조건을 갖춘 그러한 사람들이 30%를 기부 체납을 하고 나머지 물려서 보지는 거죠. 복구 사업은 누가 합니까? 남양주 시장의 계획을 세우고 누가 해요? LH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뭐 아주 이거 뭐 도시군 관리 이게 어떻다 뭐 했다 뭐 이거 정말로 골치 아프니까 핵심적인 키는 남양주 시장이 계획을 세우고 하남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또 기타 지자체장들이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누가 하는지 아세요?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부산시장이 하고 경기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다 할 수 없으니 조그마한 일들은 전부 지자체에 위임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양주 시장에 계획을 하고 LH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우리한테는 언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모르는 이 시점, 1월 2일인가요? 아니 2월 달인가? 우리 그 주민공람 고시도 다 받았죠. 네. 네, 그래서 다 받았죠. 그 하기 전에 2년, 3년 전서부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회선지 복구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초조사를 쫙 했고 대상지를 어디로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그 계획을 전부 계획을 세우는 걸 입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부 담당자들 뿐만이 아니라 관계자들 그리고 용역 회사들 전부 보안각서 써서 일체의 얘기들이 새어나가지 않게끔 우리가 모르는데 벌써 한 3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1월 2일 날 우리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공고를 했었죠.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에서부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지금 시작이 돼요. 그래서 가다가 이거 중지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오늘 남양주에서 오신 분들이 좀 되게 좀 많아서 우리 배양리 산업단지 밑에 보면은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기업에 임대주택 실시하다가 다 고시까지 해놓고 말뚝까지 박아놓고도 무산된 거 알고 계시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가는 이러한 길도 꼭은 아니야. 가다가 바뀔 수 있어요. 가다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든 지금 남양주 시장이 시작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뭐를 해요? 근린공원으로 짓겠다.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 우리 회선지 정비 사업은 뭐죠? 처음에는 공원으로 하려고 그랬다가 공원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어린이공원, 뭐 소공원,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 주제공원 등 묘지공원, 뭐 무슨 뭐 문화공원, 체육공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공원 정도. 그리고 공원은 길하고 붙어 있어서 이용성,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길에 붙은 부분에다가 거기 공원을 만들어 지게 되면 창구를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많은 말썽이 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경관 제거하자 하고 해서 바뀐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 훼손지 정비 사업은 경관 녹지를 만드는 겁니다. 훼손지 정비 사업 누가 만들죠?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서 누구한테? 지자체한테 기부 체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구 사업은 규모가 커요. 공원 10,0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10,000제곱미터가 넘으면 근린공원이 되는 거예요. 꼭 근린공원은 아닙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수변공원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남 같은 데는 문화공원이 되기도 해요. 어쨌든 공원이 된다. 우리는 거의 99%가 근린공원일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언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우리는 1에서부터 100의 완료라고 보면은 이제 한 5개 정도는 가고 있는 겁니다. 한 5% 정도가. 하다가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한 5% 정도는 가고 있다. 이 얘기를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언제 이 시장이 남양주 시장이 근린공원을 결정을 딱 한다고 했잖아요. 계획을.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바톤을 맡아? LH에서 맡아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보상을 해주고 어떻게 이제 근린공원을 조성해서 또 똑같이 LH에서 누구한테? 남양주시에 똑같이 기부 체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항목별로 나눠서 여러분들께서는 복구 사업과 정비 사업의 차이를 좀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절차가 지금부터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여기까지. 전체 100으로 볼 때 지금 한 5% 정도 간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절차들이 많이 필요해요. 이게 들어가는 순간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요 밑에 파란 글씨들은 이거를 이해하시고 요거는 아주 전문적으로 하실 분들만 왜 그 근거가 뭔지 관련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다시요. 뭐예요? 하나 최소한 누가 보더라도 5년 내지 10년 걸립니다. 다시 여기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복구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왕숙 신도시 사업입니다. 왕숙 신도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그 사업이에요. 그 사업에 딸린 사업입니다. 언제요?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이 걸린다. 앞으로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다가 취소되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좀 하시고 어디서 하죠? 여기서 이 면적이 훼손지 다시 얘기할게요. 어디서? 우리 왕숙 1, 2 신도시가 1, 2 합쳐서 1,100만 정도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1,100만. 그러면은 그 해제되는 1,100만의 10 내지 20%예요. 10 내지 20%예요. 평균적으로 15%입니다. 중간치. 그 면적의 15%를 그린벨트가 훼손된 지역을 어떻게 이 개발 사업자가 LH가 자기 돈을 들여서 훼손지를 복구를 하는 거, 복구를 해서 남양주시에 기부 체납하는 게 이게 훼손지 복구 사업입니다. 그러니 1,100만의 15% 한 75만, 100만, 10%만 하더라도 150만 제곱미터 정도 되죠. 훼손지 복구 사업이 우리 남양주 전체 한 훼손지 정비 사업이 150만 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훼손지 지금 현재 하는 왕숙 1, 2 신도시가 거의 훼손지 전체의 면적만하고 버금일 정도의 그러한 복구 사업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 왕숙 1, 2 지구에 붙어있는 근거리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수석 이패동 하나, 그죠? 그리고 내곡동 있고 산흥지역 등 이 지역이 바로 사업부지로 측정이 됐죠. 이 하나는 어디냐면 교산 신도시입니다. 교산 신도시는 600만 제곱미터 해서 어딥니까? 바로 춘공동 1원.
그리고 고골 유원지 지역, 그리고 하사창동 이러한 지역으로 해서 무려 65만 내지 70만 정도가 하남인데 1차적으로 춘공진 지역에 25만 제곱미터가 1차적으로 진행합니다. 뒤따라서 나머지 50만 제곱미터가 뒤따라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부산은 어디입니까? 맥도 지역에 1차적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입학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고, 그다음 또 보시죠. 한번 네 번째 보죠. 누가 뭘 하느냐 말씀드렸죠. 복구 사업을 하는 겁니다. 물류창고 짓는 거 아니에요. 물류창고하고는 전혀 거리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전체를 다 공원으로 만들어요.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기부채 나가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공원관리청이라고 하는, 원래 공원관리청 시장 군수회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기부 체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꼭 근린공원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문화공원이나 체육공원이나 수변공원 같은 것을 짓기도 합니다. 부산은 에코델타 시티에 그거를 조성하면서 바로 맥도 끄트머리 지역의 수변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이 근린공원이 아니라 수변공원이죠. 참고를 하시고, 왜 하느냐는 얘기야. 도대체 왜 하느냐는 얘기야. 왜 이걸 하느냐. 이거는 왜 그걸 하느냐는 얘기야. 거기서 신도시 1, 2 지구만 만들는데 그때 왜 펼쳐진 복구 사업이라는 걸 별도로 해야 되느냐. 이거는 조금 이해가 필요해요. 그린벨트가 왜 지정이 됐죠? 1971년도에서부터. 그린벨트 여기 무분별하게 개발하지 않고 후세에 좀 남겨주고 그 안에 있는 도시민들의 어떤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린벨트가. 그게 그린벨트 아닙니까?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어서 집이, 주택이, 기타 이렇게 해서 해제를 너무 많이 시켰어. 가장 많이 시킨 사람이 누구죠? 이명박 대통령이죠. 보금자리 주택. 잘 생각하고 왕창 풀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생긴 거예요? 야, 이제 그린벨트 좀 그만 풀자. 후세를 위해서 또 앞으로 환경을 위해서도 이제는 좀 이제 어쩔 수 없어서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금 이렇게 해제해서 가기는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린벨트 풀자 말자. 이렇게 해서 생긴 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린벨트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만큼 개발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 면적의 10 내지 20%를 인근에 있는 그린벨트가 훼손된 지역을 이거를 사들여서 누가 사들이는 거죠? 그린벨트 해제해서 집을 지면 돈이 생깁니까? 생깁니까? 생기죠. 그 이익이 나든 안 나든 그 개발업자가 자기 돈을 들여서 10 내지 20%를 복구를 해서 이거를 더 개발 못하게 만드는 게 그게 훼손지 복구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디에는 훼손지 복구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지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체 개발 면적의 평균적인 공시지가에 해당되는 15% 금액을 나라에 기부해야 돼요. 그 돈을 가지고 우리는 개발제한구역 보존하기 위해서 뭡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지원도 하기도 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지자체 무슨 청경이나 이러한 인건비를 쓰기도 하고 그런 돈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한번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법은 언제 생겼다고 그랬죠? 훼손지 복구 사업은 2009년도에 생겼습니다. 우리 훼손지 정비 사업은 언제 생겼죠? 2015년 12월 29일 날 법이 생기고 시행은 2016년 3월 30일부터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뭔가 잘못돼가지고 2019년 8월 20일 날 법이 개정이 된 거죠. 어쨌든 우리 정비 사업은 굉장히 늦게 하시고 그런 거고 복구 사업은 굉장히 오래 전서부터 2009년도에서부터 생긴 겁니다. 그 이유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선 그린벨트 법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법을 제정하게 된 이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딱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회선지 복구 사업이 여기 이거예요. 이게 회선지 복구 사업이 지금 이게 회선지 정비 사업 아닙니다. 회선지 복구 사업에 대한 법인데 이 법이 언제 생겼다고 신설이 2009년도 2월 6일 날 생겼어. 그렇죠. 회선지 지금 복구사업 얘기하는 겁니다. 왜 생겼는지 그거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여기를 들어가야 돼요. 연약을 들어서 2009년도 2월 6일 날 왜 이 법을 제정했는지를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2월 6일 제정하고 있죠. 이거예요. 요 법입니다. 요 법이 최초로 생긴 거예요. 사조의 사항 이거예요. 지금 회선지 복구설이 쫙 내려온 거예요. 지금 설명한 거 전부 이 속에 말뜻이 다 있는 겁니다. 왜 생겼는지 한번 보자. 여기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개발 제한구역 해제로. 그렇죠. 망수 신도시 같이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해제됐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해제로. 그린벨트 굉장히 싸게 수용을 했죠. 그러니까 상당한 개발 이익을 얻게 됐죠. 주로 누가 합니까? LH 맞죠? LH. 상당한 개발 이익을 얻게 되는 개발 사업자입니다. 계획자는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따로 있는 거예요. 개발 사업자로 하여금 그 개발과 연계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왕숙 신도시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개발과 연계하여 인근에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하남 같은 데에는 회선지 복구 사업에 이 사업 대상지를 저쪽에 미사동에 30만 제곱미터를 했어. 그랬더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밖으로 나서 캔슬을 시켜버렸습니다. 왜? 저 교사시 신도시는 저기 있고 미사동 제일 밑 떨어져 있는데 이 법이 개발과 연계하여 인근의 회선지를 복구하게 되는데 이 떨어져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랍니다. 한 3-4년 동안. 이해되십니까? 왜 우리 왕숙 1과 왕숙 2에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사업 대상지들이 그렇게 인근에 있게 되는지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복구하게 하거나 만약에 복구할 대상지가 없어. 회선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혹은 모질라거나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아까 말씀드렸죠. 해제시키는 면적의 공시지가의 평균치 15%를 돈으로 내게 만든다. 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는 등 회선지 복구 제도를 마련하고 요겁니다. 요 두 줄. 요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딱 6가지 요가원칙 그것만 아시면 돼요. 누가 하느냐? 계획은 회선지 복구 사업은 남양주시장이 하고 시행은 LH에서 한다. 이 내용에서처럼 LH 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다 들어있죠. 언제 하느냐? 이 과정은 지금 남양주에서도 보이지 않게 4-5년 전서부터 3-4년 더 걸렸습니다. 시행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주민들한테 공고까지 나간 첫 단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결정 고시가 딱 되고 그런 다음에 LH에서 바톤을 이어서 나간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보상 금액을 받는 때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5년 이상이 더 걸리고 경우에 따라서 10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언제예요? 가장 중요한 거. 어디서 말씀드렸었죠? 그 왕숙 1, 2, 또 교산 신도시에 가까운 곳, 그리고 또 부산도 그 회순지에 가까운 곳에 15%를 하는 겁니다. 어디서? 무엇을? 근린공원을 만들거나 수변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100%입니다. 이건 만들어서 누구한테 시장 군수할 때 기부 체납을 하는 겁니다. 왜? 왜? 여기 들어있죠. 앞으로는 그린벨트를 좀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정책적으로 숨어있는 겁니다. 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우리한테 그대로 앉아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그
가장 중요한 그런 관심사는 뭡니까? 이 회선지 정비 사업을 정말 해야 되는 건지, 여기서 중재해야 되는 건지,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거의 대단히 우리가 제 회선지 정비 사업하면서 조심스러운 건 상당수 남양주시나 하남시가 사실은 50%가 되지 않습니다. 회선지 정비 사업을 신청한 분들이. 설마 되겠지. 어떻게 내 땅의 30%까지 기부 체납하면서 그걸 왜 해? 맞죠? 그리고 혼자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뭐 천만 이렇게 엮어야 되니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선지 정비 사업을 참여하지 않았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회선지 정비 사업을 하지 않았던 동식물 시설들, 축사나 온실이나 이런 것들은 수용이 되면 보상을 받는 걸로 끝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내가 그래도 막 여기서 사업을 했는데 농업은 사업이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죠. 아니죠. 회선지 우리가 정비 사업을 하는 동식물 시설입니다. 동식물 시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린벨트에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었는데 동식물 시설들을 그린벨트 내 생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5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나 온실들을 지켜 편의를 가진 거죠. 맞습니까? 법도 그렇게 나와 있죠. 시행령 별표 5에 주민들의 편의에 즉 그린벨트가 이제 수용에 대해서 해제가 됐는데 그동안 축사나 온실들로 편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까지 옮겨서 축사나 온실들에 대해서 그걸 이전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물류 창고를 어떻든 회선지 정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 엄청난 이 시간 전에 말씀드린 게 있었죠. 물류도 용인이나 이쪽에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거는 지금 사실 임대도 잘 안 돼요. 그러나 물류는 정말로 30분입니다. 물류는 정말 30분 이내, 3시간 이내에 배달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물류 창고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러한 물류단지를 그린벨트 내에서 만들어주는 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설사 수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용이 되는 그 돈을 다 받는 거죠. 감정평가를 하든 그렇게 하고 그린벨트 내 거기에 인계하 아주 가까운 곳에 물류단지에 의지 물류단지를 정식적으로 몇 층까지야? 높이 10m도 아니야. 한 4, 50m 막 이렇게 되는 정도. 용적률도 크게 이렇게 물류단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법이. 그 법이 어디 있는지 법이 있습니다. 빨간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빨간 박스에 있는 이 내용이죠. 이 법에 의해서 물류단지를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이게 얼마나 행운입니까? 제가 모두에 안내 말씀 드릴 때 오히려 수용이 됨으로써 전화 의국이 될 수 있으니 그런 계기를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제일 처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은 법에 바뀌지 않는 한 이렇게 할 수 있구나가 아니라 아주 회선지 정비 사업의 신청자들은 모두 가다가 중지하지 않으면 모두 물류단지로 이전을 하게 해줘라 라고 법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회선지 정비 사업을 할 때 해야 했느냐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죠. 회선지 정비 사업 특성 알고 계시죠? 9가지 조건을 갖춘 우리 동식물 시설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그죠? 누가? 토지 소유자들.
제 날짜인 9개 조건 2020년 12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협의를 신청해야 되죠. 그러면서 그때 그 날짜로 법을 딱 닫아 걸었죠. 한시법으로. 그 이후에는 하루만 지나도 신청할 수가 없는 거죠. 회순지 정비사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근데 옛날 얘기라 잊어버리셨네요. 제 날짜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청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것도 그 9개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동식물 시설이 내가 회순지 정비 사업을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늦게 허가를 받은 사람은 자격 기준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법이 생긴 것이 언제 생겼다고요? 2015년 12월 29일 법이 제정이 됐어. 그리고 시행은 언제 돼요?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시행이. 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부터 나는 회순지 정비 사업을 통해서 물류청 해결을 하려고 동식물 시설을 진 사람은 해당이 안 되죠.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하게 제때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회순지 정비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청을 딱 끝나면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전부 법에 따라서 전부 체크하고 뭐 보완을 내리고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탈락한 사람들도 좀 있죠.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디로? 경기도 지사, 부산은 부산시로 어떻게 서류로 옮겨야 되죠. 그럼 부산시도 똑같이 크로스 체킹을 합니다. 경기도도. 그런 다음에 어디까지 가요? 국토교통부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우리는 여태까지 그린벨트에서 어떤 뭘 하면서 시도지사까지도 거의 안 갔습니다. 거의 안 갔다고. 우리 회순지 정비 사업은 시도지사까지도 또 가죠. 왜? 1,500제곱미터 이상이면 또 거기까지 또 가야 됩니다. 어떻든 한 평 한 평이 커질수록 이 인허가 단계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는 3천이 모여서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무조건 국토교통부를 가야 해요. 그러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예요. 어려운 것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숙지하셔야 돼요. 꼭 숙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다는 얘기예요. 결론이 뭐냐? 가다가 중지하거나 탈락을 하는 순간에 이거는 내리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동안 돈이 얼마가 들었고 얼마 신경을 썼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니 어떠한 경우에도 가다가 중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을 동시에 유념하셔야 돼요. 법이 그렇습니다.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법에 중요한 거는 부칙이라고 해서 개특법 부칙 제일 뒤에 나오죠. 법률 13670 이쪽에 다 적어놨습니다. 법률 13670 그 법률에 여기에 딱 가다가 중지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봅시다. 법률 13670 이 법은 언제까지? 이 법은 언제까지? 2020년 12월 30일까지 끝났다. 알고 있잖아요. 단 제때 신청한 사람은 하자가 없는 한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유효하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든지 내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 꼭지를 다시 한번 아주 지루하지만 지금서부터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Q&A를 하다 보면은 뭐 꼭지 막 들어가고 설명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면은 축을 이뤄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 몰라가지고 무슨 뭐 법률 나오고 뭐 나오고 막 이러다 보면은 이 나무의 핵심적인 줄기가 아니라 가지에 매달리다 보니까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렇게 유파로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가 한다고? 회순지 복구 사업은 남현준 시장이 계획을 세우고 LH가 개발하는 걸로
근린 공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언제 하느냐? 처음 시작해서 보이지 않게 많이 시작했다. 지금 우리는 5% 정도밖에 안 왔다.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정도 걸린다. 어디서 하느냐? 말씀드렸었죠? 남양주시는 왕숙 신도시 사업이고 또 하나는 교산 신도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인근에 한다는 것이에요. 근린공원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어떻게 이제 누구한테 기부 청약을 하는 겁니다. 왜 하느냐까지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아주 핵심이 꼭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탈락을 하지 않는 한 뭐예요? 저렇게 보상도 받으면서 정말로 그림일 때 물류 단지를 만들 수 있다. 어디에 그런 법이 있느냐? 정확하게 법 규정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줬죠.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제 말씀은 이렇게 핵심적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그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 화장실 갔다 오죠? 예? 화장실 한번 갔다 오죠. 그럴까요? 네. 그러면 화장실에 좀 다녀오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